내 가장 가까운 동업자이자 친구였던 민준이 내 아이디어를 훔쳐 회사를 차지하려는 계약서를 들고 서 있었다. 형, 미안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야. 내가 약했어. 그의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10년간 함께한 파트너십, 밤낮 없이 쏟아부은 노력, 가족을 위한 꿈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민준의 눈빛은 후회조차 없었다. 그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고 투자자들을 설득한 상태였다. 내가 창안한 소프트웨어 특허가 그의 이름으로 넘어간 걸 알았을 때 세상이 회색으로 물들었다. 왜? 내가 물었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나를 믿었으니까. 그 충격은 물리적이었다. 가슴이 조여오고 손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털어놓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동정 대신 피로가 스쳤다. 다시 시작하면 돼. 그녀의 말은 공허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왜 내가 이렇게 약한지 자문했다. 민주는 항상 야심차고 영리했다. 대학 시절부터 그는 기회를 포착하는데 천부적이었다.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가 실행하는 역할 분담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그의 함정이었다. 그는 나를 이용해 올라섰고 이제 나를 버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민준의 미소가 반복됐다. 비즈니스야. 그 말은 나의 모든 헌신을 무시하는 선언이었다.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혔다. 분노는 에너지 낭비였다. 대신 나는 생각했다. 왜 그는 나를 선택했나? 내가 너무 신뢰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신뢰는 약점이다. 계약서 한 장으로 모든 게 뒤집히는 세상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허울이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출근했다. 민주는 이미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어색한 시선을 보냈다. 퇴직금은 줄게.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항은 무의미했다. 법적으로 그는 완벽하게 준비했다. 특허권양도 서류에 내 서명이 있었다. 내가 술에 취해 서명한 그날을 떠올리니 구역질이 났다. 그는 나를 취하게 만들고 서류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나는 사무실을 나서며 그의 등을 노려봤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 속에서 무언가 깨어났다. 집에 돌아와 나는 컴퓨터를 켰다. 민준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그의 게시물은 성공적인 CEO의 삶을 과시했다. 새로운 투자 유치, 파티 사진, 미소 짓는 가족. 그의 아내와 아이가 보였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나의 가족은? 아내는 불평하고 아이는 나를 피했다. 민준의 배신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나는 왜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죽음은 쉬운 탈출이었다. 하지만 나는 살기로 했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가 이기기 때문이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민준의 행동을 기록했다. 그의 일상, 약점, 관계. 관찰은 내 유일한 무기였다. 그는 완벽해 보였지만 약점이 있었다. 그의 야심은 그를 맹목적으로 만들었다. 나는 기다렸다. 복수는 즉흥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계획이었다. 하지만 밤마다 나는 자문했다. 이게 나인가? 분노가 나를 삼키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가족과의 대화가 줄었고 웃음이 사라졌다. 아내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대답했다. 아무것도. 하지만 내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민준의 첫 번째 실수는 과시였다. 그는 SNS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올렸다. 내 아이디어였다. 나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 대신 익명으로 투자자들에게 힌트를 보냈다. 그 아이디어, 원래 주인이 누구지?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그의 과거를 조사했다. 대학 시절, 그는 학점 조작 의혹이 있었다. 증거는 희미했지만 나는 그것을 파헤쳤다. 도서관에서 옛 기록을 찾고 옛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조심스러웠다. 민준. 야심가야. 조심해. 내 심장은 점점 단단해졌다. 처음에는 배신의 아픔이 컸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냉정했다. 복수는 나를 구할 유일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잃고 있었다. 인간성을. 아내가 멀어지는 걸 느꼈다. 아이가 아빠, 왜 그렇게 차가워?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민준 때문이야.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나는 스스로를 변형시키고 있었다. 임랭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패배였다. 나는 매일 출근하듯 민준의 삶을 감시했다. 그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앉아 그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지켜봤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성공의 맛에 취한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눈가에 피로가 스쳤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압박이었다. 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했지만 그는 세부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 그게 그의 약점이었다. 집에서 나는 자료를 모았다. 민준의 재정 기록, 은행 거래 내역. 해킹은 아니었다. 공공정보와 옛 연결망을 이용했다. 그는 대출이 많았다. 야심이 그를 비드로 몰아넣었다. 나는 웃었다. 내가 나를 파괴했듯 나는 내 기반을 흔들겠어. 하지만 이 생각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대학 시절, 민준과 나는 꿈을 공유했다. 함께 성공하자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기억은 독이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 너 변했어.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그녀의 말은 맞았다. 나는 복수에 매달려 집안을 소홀히 했다. 아이의 학교 행사에 가지 않았고 그녀의 생일을 잊었다. 미안, 내가 말했다.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내 마음은 민준에게 가 있었다. 그녀가 떠난 날, 나는 홀로 앉아 생각했다. 이게 복수의 대가인가? 고독이 나를 에워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랭으로 버티는 건 더 이상 불가능했다. 그것은 자살이었다. 민준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그의 아내, 수진. 그녀는 민준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민준이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다. 옛 동료로부터 들었다. 증거는 사진 한 장. 나는 그것을 보관했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수진과 우연히 마주쳤다. 카페에서. 오랜만이네. 내가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민준이 성공해서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힘들지.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수진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우연한 만남을 반복했다. 대화는 가벼웠다. 민준의 일상, 스트레스. 그녀는 털어놓았다. 민준이 늦게 들어와. 일 때문이야. 나는 동정했다.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내 속에서는 계산이 돌아갔다. 그녀를 통해 민준의 약점을 노렸다. 도덕적으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기반이다. 그것을 무너뜨리면 그는 무너진다. 밤마다 악몽이 왔다. 민준의 배신 장면이 반복됐다. 나는 깨어나 땀에 젖었다. 왜 나였나 자문했다. 민준은 영리했다. 그는 나의 신뢰를 이용했다. 이제 나는 그의 신뢰를 이용할 차례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의 영혼이 썩고 있었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 괜찮아? 그들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완벽해 거짓말이었다. 나는 고립됐다. 민준의 프로젝트가 지연됐다. 투자자들이 불만을 표했다. 나는 뒤에서 움직였다. 익명 이메일로 힌트를 보냈다. 특허 원래 주인 확인해라. 그들은 조사했다. 민준은 당황했다. 그의 전화가 잦아졌다. 나는 지켜봤다. 만족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승리인가? 복수는 나를 비우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수진과의 만남이 깊어졌다. 그녀는 민준의 바람을 의심했다. 나는 부추기지 않았다. 그냥 듣기만 했다. 믿을 수 없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변해. 내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해당됐다. 나는 변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는 감옥이었다.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무슨 짓이야? 그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나는 차분했다. 무슨 소리? 그는 서류를 흔들었다. 이 익명 메일, 내 지디지. 나는 부정했다. 증거 있어.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떠났다. 그의 약점이 드러났다. 그는 두려워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미러에서 내 얼굴을 봤다. 그 미소는 민준의 것과 닮아 있었다. 민준의 프로젝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물러났다. 그는 필사적으로 만회하려 했다. 나는 지켜봤다. 그의 SNS에 피로가 드러났다. 힘든 날이지만 이겨낼게. 그의 게시물은 위선적이었다. 나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은 조사를 했다. 그의 대출 기록, 은행에서 유출된 정보, 불법은 아니었다. 연결망을 이용했다. 내 마음은 갈등했다. 멈춰야 하나? 복수는 만족을 주었지만 피로를 가져왔다. 밤마다 자문했다. 임랭이 나았을까? 하지만 아니었다. 임랭은 나를 죽였다. 민준의 배신 후 나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복수만이 나를 살렸다. 수진이 울며 왔다. 민준이 바람피웠어. 그녀는 사진을 보여줬다. 내가 보낸 익명 메일이었다. 나는 위로했다. 힘들겠네요. 하지만 내 속에서는 승리감이 피어났다. 그녀는 이혼을 고려했다. 민준의 가족이 무너지면 그의 사업도 무너진다. 한국에서 명예는 중요했다. 민준이 다시 왔다. 수진에게 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차분했다. 진실을 그는 소리쳤다. 내가 왜? 나는 대답했다. 내가 나에게 한 대로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는 영리했다. 내 계획을 눈치챘다. 멈춰. 아니면 고소할게. 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증거. 그날 밤 나는 도두했다. 복수가 너무 멀리 갔다. 수진의 눈물은 진짜였다. 그녀는 무죄였다. 하지만 민준의 고통을 위해 필요했다. 나는 괴물이 됐나 자문했다. 예전에 나는 자비로웠다. 이제는 아니었다. 복수는 나의 일부가 됐다. 나는 법을 이용했다. 특허 소송을 준비했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증거를 모았다. 민준의 학점 조작 과거를 드러냈다. 언론에 익명 제보. 기사가 나왔다. 유망 CEO의 어두운 과거, 민준의 이미지가 흔들렸다. 투자자들이 더 물러났다. 민준의 반격이 왔다. 그는 나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이 왔다. 증거 없어? 나는 말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그는 영리했다. 내 움직임을 예측했다. 나는 더 조심해야 했다. 수진이 이혼 서류를 보냈다. 민준은 무너졌다. 그의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나는 지켜봤다. 만족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었다. 더 있었다. 내 인생도 무너졌다. 옛 친구들이 피했다. 너 미쳤어. 그들의 말은 아팠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복수가 나의 목적이었다. 민준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만회하려 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는 과거야? 지금이 중요해.드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중은 냉정했다. 한국 사회에서 스캔들은 치명적이었다. 나는 뒤에서 더 밀어붙였다. 그의 공급업체에 힌트를 보냈다. 그의 재정이 불안정해. 수진이 떠났다. 아이를 데리고. 민준은 홀로 남았다. 나는 그의 아파트를 지켜봤다. 불이 늦게 꺼졌다. 그는 고통받고 있었다. 좋아, 내가 생각했다. 하지만 내 가슴도 아팠다. 왜? 그는 친구였다. 과거가 떠올랐다. 함께한 추억. 하지만 배신이 그것을 지웠다. 변호사가 소송 준비를 마쳤다. 승산 있어, 그는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비용이 컸다. 내 저축이 바닥났다. 복수의 대가였다. 밤마다 나는 자문했다. 후회하나? 조금.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 퇴로가 없었다. 민준이 연락했다. 만나자. 카페에서.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그는 울었다. 미안해. 돌려줄게. 하지만 늦었다. 나는 믿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계산적이었다. 그날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소송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증언했다. 민준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반박했다. 영리했다.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그의 바람 사진을 제출했다. 재판은 길어졌다. 내 정신이 피로했다. 악몽이 심해졌다. 나는 누구인가?
복수가 나를 소비했다. 가족이 없고 친구가 없었다. 고독이 나를 삼켰다. 민준의 회사 파산 신청. 뉴스에 나왔다. 그는 무너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를 협박했다. 내 비밀도 알아. 그의 말은 위협이었다. 나는 불안했다. 내 과거 약점. 술 취한 실수. 나는 대응했다. 그의 협박을 녹음했다. 경찰에 제출. 그는 더 깊이 빠졌다. 재판이 끝났다. 나는 이겼다. 특허가 돌아왔다. 민준의 회사는 파산했다. 그는 모든 걸 잃었다. 언론은 그를 추락한 CEO로 불렀다. 나는 지켜봤다. 만족감이 들었지만 예상치 못한 슬픔이 왔다. 이게 복수인가? 민준이 찾아왔다. 내가 만족하나? 그의 눈은 증오로 가득했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느꼈던 대로.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이 왔다. 그는 체포됐다. 수진이 연락했다. 고마워. 하지만 나는 피했다. 그녀는 도구였다. 내 양심이 아팠다. 내 인생은 회복되지 않았다. 회사 재건을 시도했지만 피로했다. 복수가 나를 비웠다. 밤마다 나는 생각했다. 정말 이겼나? 민준의 마지막 반격. 그는 언론에 내 이야기를 팔았다. 피해자 코스프레이 하지만 대중은 믿지 않았다. 그의 신뢰가 무너졌다. 나는 홀로 앉아 모든 걸 돌아봤다. 배신, 복수, 상실. 같이 있었나? 민준은 감옥에 갔다. 협박과 폭행 혐의.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자유는 공허했다. 거울 속 나의 얼굴은 낯설었다. 복수가 끝났지만 나의 상처는 남았다. 아내가 돌아오려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늦었어. 아이는 나를 원망했다. 가족은 영원히 잃었다. 밤에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이게 정의인가? 자문했다. 민주는 파괴됐지만 나도 파괴됐다. 복수는 승리였나? 패배였나?